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문건의 진짜랑 가짜,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이 문건은 누구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누가 공개했는지 그건 장유샤의 비밀 문서 서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안 돼. 하지만 이 문서는 공개가 됐고, 온 세계, 아마 진짜 전 세계 80%의 중국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걸. 아, 물론 중국 안에 있는 사람 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 중국 화인 언론 뉴스 커뮤니티에서 이것만큼 지금 뜨거운 사건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근데 이 정도로 이게 핫해지잖아. 중국 내부에서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무조건 보지. 안 볼 리가 없지. 왜냐? 이게 지금 전 세계 중국인 화인들의 마음을 쥐어잡고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는 한 개 신호탄을 한 개 던졌어. 선수를 보써 누가. 이걸 어떻게 맞받아치느냐는 그건 이제 중국 정부의 몫이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건 그냥 정치적인 도구로 이미 띄워졌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일단 뭐 해외 반중 여론들,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막 지들끼리 뭐 더 서사에 서사를 만들고 지금 난리야. 그러면서 중국 내부의 불안 서사를 더 증폭시키면서, 그리고 전쟁은 내부가 반대가 많다라는 이런 신호를 전 세계적으로 발산하고 있어. 아, 지금 중국에서는 전쟁을 막 대만에 대해서 지금 무력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진핑만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원로들, 다른 군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띄웠어.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게 되겠어요? 모든 칼은 누구한테? 모든 총과 칼은 누구 몫으로 갑니까? 시진핑한테 가는 거야. 현 최고 지도부. 왜? 지금 시진핑이 군도 통치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고 전쟁 광들만 군사 사령관으로 승진시켜주고 있고, 시진핑 뭐 하는 거냐? 이쪽으로 칼이 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체제 안전성에 의심을 들게끔 하고, 이게 만약에 중국의 내부 사람들이 본다, 중국 내부에 있는 군인이다 혹은 지방 간부들이 이걸 다 봤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야, 지금 베이징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뭔가 지금 어디로 줄 서야 될지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 말자. 우리도 지금 눈치 보자. 그러면 지금 시진핑한테도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다른 원로들한테 줄을 서자니 장유샤도 숙청을 당했고 류전리도 숙청당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장유샤의 뒤를 봐주는 그 원로까지 세상을 떴어.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는 점점 체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지. 이거는 중국을 어떻게 적대시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대성공인 거야. 이게 진짜면 내부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고, 이게 가짜잖아? 그러면 대외 정보전이 시작된 거야. 이게 재밌어지는데? 아무튼 방금 이게 진짜일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드렸고,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누군가는 이 수를 띄웠고, 이 수는, 이 칼은 이걸 페이드아웃라고 해요. 페이드아웃, 날아가는 칼. 누군가는 이 날아가는 칼을 띄웠고, 이 칼은 지금 중국의 정부 중앙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어. 확 날아가고 있어. 과연 중국 정부에서는 시진핑은 어떤 방패로 이거를 딱 막았느냐? 지금부터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중국의 해방군보에서 논평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지금 류전리와 장유샤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해방군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이게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일 건데 어제 올라왔습니다. 진짜 약간 맞아, 딱 그거야. 옛날에 한국에도 래퍼 디스전 있잖아요. 누군가가 한 개 딱 신호탄을 쏘고, 누군가가 한 개 랩 딱 디스 랩을 딱 올리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께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께 올라오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참전하고 올라오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래퍼 디스전, 맞아, 딱 그 느낌이야. 자, 그럼 해방군보에서는 어떤 문서를 띄웠느냐 가봅시다. 제목이 이거예요. 반부패는 반드시 승리하고 강부는 반드시 이룬다. 시작부터 중앙당은 장유샤, 류전리 심각한 기율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입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두 인물을 엄정히 조사 처벌하는 것은 전면적 엄정 당치와, 그러니까 중국 당으로서, 공산당으로서는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고, 반부패 투쟁의 중대한 성과이자 당과 군이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인민군대가 독소를 제거하고 근본부터 새롭게 거듭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전군 장병은 중앙의 결정을 굳게 지지하고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하며 반부패는 반드시 승리하고 강군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굳건히 해야 한다. 개깡패야. 니들 흔들려? 지금 니들 눈치 보려고? 지금 지들 뭐 니들 지금 어디다 줄 서려고 보고 있다고? 내가 답 정해줄게. 사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행동면에서든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라. 해방군보에서 이게 나왔어요. 계속 갑니다. 아직 많아. 자, 부패는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며 반부패는 가장 철저한 자기혁명이다. 반부패 투쟁은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좌우한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은 전면적 엄정당치, 엄정치군을 추진하며 정치 정비와 군대 재정비를 통해 잔존,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척결했으며 그 결과 새 시대 인민군대를 구하고 재건 발전시켰다. 이번 조사는 반부패 예외도 사각지대도 관용도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중대한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 군 건설 100주년 목표 달성을 가속하는 강력한 조치다. 실천은 반부패가 군을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더 전투력 있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한다. 야, 이거 진짜 약간 북한 뉴스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반부패라고 하고 있잖아. 반부패. 누가 부패했느냐? 장요샤랑 류전리가 부패했다 이거야. 부패가 뭐예요? 뭔가 뒷돈 받아 처먹고 누구 자기 친지 가족들 한 자리 주면서 이게 부패잖아. 근데 내용이 없어. 얘네들 반부패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부패란 뜻은 여기에 나온 부패는 뭘로 알아들여야 되냐? 너의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 들어봐. 이 부패를 충성도로 생각하고 계속 들어봐.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 자, 인민군대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군은 결코 오염될 수 없다. 부패 인사들은 인민군대를 대표할 수 없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조사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기율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군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은 항상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요행을 바라거나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손을 뻗으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교훈을 명심하고 자기 수양과 기율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손을 뻗으면 반드시 잡힌다. 이 말까지 썼어. 즉 뭐야? 장유샤, 류전리 잡혀가는 거 맞지? 내가 손 뻗는 순간 넌 잡혀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부패 그런 게 아니라 충성심이야. 내 말 들어. 내가 뭐 한다 하는데 반기 들지 마. 자, 계속 갈게요. 군대 반부패를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이자 군심의 향방이다. 단기적 어려움과 진통이 있더라도 이는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 원칙과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대가이며 군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다시 태어나 강군 건설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영도가 뭐냐? 말 그대로 리더예요. 리더십, 지도자의 역량, 그걸 링다오 한다 하거든. 중국에서 그걸 영도. 자, 마지막. 반부패는 반드시 승리하고 강군은 반드시 완성된다. 여기서 말한 반부패, 나한테 충성심만 있는 군대, 그리고 강군이 뭐냐? 강군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잖아. 시진핑이 말하는 강군, 내가 너보고 가서 싸우라 하면 넌 바로 싸워. 이의제기하지 말고. 대만 치라고 하면, 미사일 쏘라 하면 바로 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군이에요. 절대 명령 복종. 남창봉기에서 출발해 전쟁 속에서 단련된 이 군대는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의 과정에 있다. 여기서 말한 불순물은 간단해. 대표적인 게 장유샤, 류전리. 왜 얘네들이 불순물이냐? 시진핑한테 반대했으니까. 얘네들이 뭐 부정부패한 게 뭐가 있어? 부정부패한 거 있으면 뭐 얘기라도 하지. 무슨 부정부패를 했는지, 무슨 부패를 했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숨은 종량을 제거하고. 야, 이거 진짜 북한 뉴스 같다 진짜. 숨은 종량을 제거하고 군혼을 굳게 하여 전투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의 무기 현대화, 대규모 훈련, 재난 시 국민 보호는 시진핑 강군 사상 아래 성장한 신세대 장병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다. 인민군대는 여전히 당과 인민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웅적 군대다. 그럴싸하지 않아? 와, 근데 진짜 이 문장 너무 강경하다. 한 나라가 이거는 지금 중국 온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칼럼이야. 대화 내용. 야, 이거 너무 세게 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진핑 강군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 2가지 확립, 4가지 의식, 4가지 자신, 2가지 소를 강화하고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실행해 시주석의 지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정치 정비, 기율 숙정, 반부패를 끝까지 밀어붙여 군 현대화와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향해 분투해야 한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좀 길어가지고 혹은 저희 이제 성대모사에 여러분들이 살짝 내용에 집중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딱 중점인 이거예요. 일단 사건 규정, 장유샤랑 류절리 사건은 많이 얘기 안 할게. 그냥 반부패야. 반부패하는 애들을 우리가 숙청했으니까 이건 위대한 승리야. 니들 봤지? 저게 반부패야. 저게 부패한 애들이야. 이거는 그냥 이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얘네들이 진짜 무엇을 탐욕하고 부패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저건 그냥 숙청이구나. 시진핑이 메인을 잡았구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념이랑 연결. 반부패는 뭐냐? 반부패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당의 절대적 군 통제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반부패는 뭐냐? 당의 절대적 군 통제 수단이 돼요. 예를 들어 옛날에 문화 대혁명은 학자들, 지식 분자들 근데 지금은 비슷해. 너 부패지. 야, 너 잡아가. 반부패. 그냥 반부패만 붙이면 누구든 다 잡아가. 이게 문화 대혁명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공포와 경고를 심습니다. 직위고하 불문하고 누구든 예외 없다. 손만 뻗으면 넌 잡힌다. 경고. 지금 중국 내부 군부와 정계 기강을 잡고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니들 반기 들 거면 니들 반부패로 이렇게 처벌될 거야. 보였지? 2인자든 3인자든 니가 누구든 상관 안 해. 그리고 그 얘기까지 했잖아. 단기 진통은 필수. 장기적으로는 군은 더 강해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화. 왜냐? 봐봐. 저번에도 이거 다 다룬 내용이야. 시진핑이 지금 군대에서 반부패하면서 막 군대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뭐 장유샤, 류절리 같은 이런 진짜 고위 간부들 얘네들만 언론에 나오지 언론에 안 나온 애들을 그냥 그 밑에 애들도 숙청당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시진핑이 지금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숙청당한 이렇게 군에서 잘려나간 군인이 수만 명으로 계산돼.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간부들만 나왔지 그 밑에 애들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라고. 수만 명. 그때 뭐 내 통계를 봤는데 뭐 3만 6천 명이었나 뭐 6만 3천 명이었나 그게 잘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요번에 맞아. 장유샤 잡을 때도 장유샤랑 류절리만 잡은 게 아니야. 그 밑에 파벌들 17명을 잡았어요. 근데 시진핑은 지금 이 10여 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계속 반부패 군인들을 숙청을 하고 있어. 반부패는 뭐냐? 약간 시진핑이 봤을 때 내 파벌이 아니고 내 명령을 안 따를 것 같아.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군인을 거기에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많은 군인을 숙청해 나갔으면 그만큼 또 많은 군인이 그 자질을 대신할 군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군인을 뽑아요? 시진핑은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할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이 기본급까지 올려줘요. 30% 올려줬다 했나? 아무튼 그 시진핑은 그 군인들이 민심까지 잡으면서 군심까지 잡으면서 뭘로 잡냐? 돈 올려주고 봉급 올려주고 그러면서 딱 한 개만 요구해요. 너 승진하고 싶냐? 내가 빨리 승진시켜줄게. 하지만 나중에 네가 명령을 더 잘 듣고 정말 명령에 복종하면서 참된 군인 되면 너한테도 더 빠른 승진 기회가 있을 수 있어. 옛날에 중국의 군인 대부분 군인들은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 세습이 심했는데 그 세습하는 애들 다 잘라내고 더 이상 세습을 못하게 하게끔 하고 평민 집안의 출신
군인들, 일반 사람들, 집안에 뒷백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걔네들 뽑아가지고 승진까지 시켜줘. 그러면서 희망을 심어줘요. 너 내 명령에 더 복종하면 더 빠른 승진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 네 집안 운명 네가 뒤집을 수 있어. 네가 네 집안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이 희망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로 그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단기 진통은 필수.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은 더 강해질 거다. 왜 강해지냐? 그때는 라인 타면서 맨날 뺀질뺀질 논드는 애들이 없고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군인들밖에 안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하게 짚은 게 두 가지 확립, 네 가지 의식, 네 가지 자신, 두 가지 수호를 강화하고 이게 다 시진핑 위주로 돌아가는 구호들입니다. 시진핑 중심 체제. 이후로도 시진핑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군대를 정치, 기율, 숙정, 반부패 이거를 끝까지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시진핑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서 여러분들 어때요? 무섭다고요? 기회가 왔다고요? 중국은 이미 북한이 다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요거는 좀 너무 강경하다. 제2 문화대혁명 같다고요? 4연임 갈 것 같다고? 3연임 끝나고? 방금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서 얘기한 게 두 가지 확립. 이게 뭐냐?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으로 확립.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확립. 이게 두 가지 확립이에요. 둘 다 시진핑 위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 절대적 중심으로 확정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의심불가한 정답으로 생각해라.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야. 여기서 군대가 해야 할 몫할, 군대는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끝나죠. 전략, 전술, 전쟁 판단의 출발점이 이런 군대의 전문성이 아니라 지도자의 의중. 지금 중국의 군대는 니들은 내 시진핑의 사유부대야. 내가 뭐 하라 하면 뭐 해. 내가 핵심이야. 그리고 네 가지 의식, 4个意识. 이게 무슨 뜻이냐?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 이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모든 사안을 정치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 판단보다 중앙의 전체 방향을 우선하고 핵심이 뭐예요? 시진핑이에요. 핵심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앙과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나랑 다른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네 가지 자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4个自信, 네 가지 자신. 뭐냐? 길에 대한 자신, 이론에 대한 자신, 제도에 대한 자신, 문화에 대한 자신. 즉 내가 말하는 길과 이론과 제도, 문화 믿어라 그냥. 그게 정답이다. 거기에 자신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수호. 그게 뭐냐? 시진핑의 핵심 지위 수호. 그 다음에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 수호. 똑같아요.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하고 시진핑의 용도를 수호하라. 이 문서가 나오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제 또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들은 비슷비슷해. 뭐냐? 이건 누가 봐도 딱히 이거 분석가가 아닌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명확하잖아. 지금 이걸 낸 거 중요한 거 류전리랑 장유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무슨 부패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얘네들을 숙청한 거는 이거는 반부패적인 집행이었어. 이거는 정답이라니까. 걔네들이 뭔 죄를 지었나 중요하지 않아. 즉 이거는 사법 문서가 아니라 정치 문서야. 정치 문서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부패 척결이지만 실제 핵심은 정치적 충성 재정렬. 정치적 충성 재정렬. 부패가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야. 부패는 정치적 불순, 노선 이탈, 충성 결여, 이걸로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불과 장유샤의 비밀 문서가 공개된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이게 올라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논평에서 장유샤의 공개 서한, 비밀 문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거는 그냥 장유샤 공개 서한, 여기 담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그냥 지금 뭐 장유샤의 비밀 문서 이런 거 떠돈다며.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거 뭐 볼 사람들 다 본 거야? 그럼 우리가 걔네들이 이제 한 수 뛰었으니까 우리가 다음 수 둬야지. 장유샤의 문서에서는 군위 주석 책임제 비판, 요번에 해방군보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제도 반박했죠. 장유샤 밀서에서는 전쟁 경계, 해방군보에서는 강군 전투력 강화, 장유샤 밀서에서는 군부 균형론, 해방군보에서는 절대 영도만이 정답.
무조건 시진핑 핵심 위주. 그리고 밀서에서는 제일 많이 다룬 게 지금 중국 내부 분열과 내부의 불안정성. 하지만 이 해방군보에서는 군심은 하나, 종목 다 반박했어요. 이게 답장이야. 결국 그 문사는 진짜라고요? 아, 해방군보가 그걸 증명해준 꼴이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랑 가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글은 이미 많은 곳을 찔렀고 흔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보고 이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여기에 대한 반박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의 진짜 무서운 부분. 아까 진짜 무서운 단어 몇 개가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개 나옵니다. 단기진통. 여러분들 이거 단기진통이란 말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단기적 어려움과 진통은 불가피하다. 즉 추가 숙청 가능성 제시를 했고 군 내부 동요 가능성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 공백 지휘 혼성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했습니다. 단기적 어려움 진통 있을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강행할 거야. 그게 단기적 진통이야. 그 진통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완전 강해질 거니까 난 단기적 진통을 감행할 거야. 그리고 이 논평은 물론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중국 내부, 중국 군부든 정치계든 혹은 인민들한테든 이 큰 이 문장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누가 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복종이야. 이렇게 강경하게 쓴 거 처음 봐요. 물론 옛날에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군부,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세게 발표한 거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 중화人民共和国国防部,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문장이 1월 31일에 나온 건데 그 장유샤의 비밀 서한 그게 돌기 시작한 게 한 1월 29일인가? 그때부터 돌았던 것 같아.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해. 중국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쉽게 망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요? 망하길 왜 망해? 망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은 있겠지. 만약에 지금 망하는 거라고 해봐자 정부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망하면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지. 아니면 각자 알아가지고 일단 자치제를 한다든가. 근데 솔직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이 싹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건 중국 공산당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남을 그런 조직이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데 그 대가가 누구예요? 중국의 인민들입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그 대가야.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다 싹 다 희생이 되고 싹 다 진짜 어떻게 잘못돼도 중국 공산당은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전쟁은요 진짜 무서운 거고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딴 나라라 해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 전쟁 마음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지금 요번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게 지금 시진핑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더 큰 무게를 두기 시작했어. 전 세계가 요번 사건들을 보면서 시진핑이 얘 지금 전쟁하려 하는구나. 이거 전쟁을 하려고 이 지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전쟁할 능력조차 없이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 최고는 뭐냐? 전쟁할 에너지가 없으면 돼. 그 뜻은 즉 중국으로 석유가 안 흘러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중국은 절대적으로 전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 조져야 되지. 베네수엘라 조지고 이란 조지고 러시아 조져야 되는데 하지만 러시아 조지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나이가 많더라. 한 7살인가 더 많아. 트럼프 시진핑보다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견제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내용들 어떻게 쏙쏙 잘 들어왔습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겠죠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못 맞히지. 그걸 누가 어떻게 맞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금 이 전쟁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 뜻은 자기 재임 때 하겠다는 거야.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한 게 2027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 내부에서 하도 많은 군인들을 숙청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명령을 듣겠지만 하지만 전쟁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상 전쟁을 하면 너무 좌우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건 또 모르지 뭐.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건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거고 전쟁이라는 거는 진짜 일어나 봐야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고.